안녕하세요. 예술의 전당의 고객 만족도, 공공성, 수익성 증진을 위한 좌석 재분할에 따른 효과적 가격 모델 제안 발표를 진행하게 된 팀 누가늙어의 발표자 김채원입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개요 및 분석 배경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예술의 전당 음악당의 콘서트홀에 대한 효과적인 가격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연 가격을 수립할 때는 좌석 선호도, 공연자의 대중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지만 현재 예술의 전당의 가격 정책은 여러 고려 사항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좌석 등급에 대한 보편적인 가격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공연의 경우 좌석 선택의 폭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본 분석 과정에서는 예술의 전당 좌석 등급에 대한 가격안을 제시하고 좌석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해당 슬라이드의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2,000석 이상의 좌석을 보유한 해외 콘서트홀의 경우 좌석 등급이 최대 5개인 예술의 전당에 비해 최소 2개 이상 많은 좌석 등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좌석의 다양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 좌석 세분화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도출된 좌석별 가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모델링을 활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탐색입니다. 이번 분석에는 한 종류의 문제 데이터와 두 종류의 외부 데이터를 포함하여 총 3가지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좌석 다양화의 기준점을 찾기 위해 여러 관점으로 데이터를 탐색했습니다. 먼저 콘서트홀입니다. 콘서트홀은 다른 두 공연장에 비해 평균 공연 가격이 비싸며 열리는 공연의 개수가 적습니다. 콘서트홀 이용 회원 중 약 70%가 30대 이상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많았습니다. 비회원의 경우 초대권을 통한 관람이 대부분이었으며 성별과 나이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장르 분석입니다. 공연 횟수와 평균 가격이 장르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장르라는 요소가 좌석 다양화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분석 과제였던 고객 만족도와 수익성 공공성의 관점에서도 데이터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고객 만족도의 경우 약 79%는 티켓 취소 없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수익성의 경우 장르에 따라 평균 가격대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의 경우 디스카운트 타입 컬럼을 활용해 공연별 취약계층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를 탐색한 결과 저희 팀은 장르가 좌석 등급과 등급에 따른 가격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를 가설로 설정하고 장르를 기준으로 좌석 분류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링과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측치의 경우 객관성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분석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결측치가 많은 경우, 다른 값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컬럼을 삭제하였습니다. 장르 컬럼의 경우 저희 분석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처리했습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오픈 API 데이터를 통해 공연의 세부 정보를 추출하여 공연 일자와 공연 장소, 예매 정보 등을 토대로 결측치를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치 처리입니다. 공연 시간과 인터미션이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 이상치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치 처리입니다. 공연 시간과 인터미션이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 이상치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문자열 오류 교정 역시 함께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전처리입니다. 비회원임에도 멤버십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 회원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후 좌석 등급을 재분배하기 위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좌석 체계에서는 첫째, 좌석 등급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둘째, 좌석 분배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좌석 클러스터링을 통해 첫째, 좌석 등급의 개수를 늘리고 둘째, 좌석 분배 기준을 장르에 따른 좌석 선호도로 결정하였습니다. 좌석 분배 기준을 설정할 때 장르에 따른 좌석 선호도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각 장르마다 공연자 수나 잔양 시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각 장르별로 선호하는 좌석도 다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장르의 특성을 투영하는 좌석 선호도 이에 장르의 특성을 투영하는 좌석 선호도에 초점을 맞추어 좌석 등급을 재분류했습니다. 이때 클러스터링은 두 가지 기법으로 실험하였습니다. 다양한 기법 중 특히 클러스터링 기법을 선택한 이유는 데이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장르적 특징을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핀치 메소드입니다. 저희가 핀치 메소드를 선택한 이유는 군집의 개수를 알고리즘 자체에서 결정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희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클러스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 해석이 매우 어려워 군집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K-민즈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K-민즈 방법론은 핀치와 다르게 사용자가 나눌 군집수를 직접 설정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엘보우 메소드를 사용하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최종적으로부터 해도 될까요? 네. 최종적으로 이 엘보우 메소드의 값에 따라 교향곡과 독주는 7개의 군집으로 나머지 장르는 6개의 군집으로 군집의 개수가 결정되었습니다. 앞선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사용했던 파생 변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좌석의 위치 정보 변수와 선호도 정보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위치 정보 변수로는 층, 블록, 위치 정보 변수로는 층, 블록, 열, 좌석, 위치 변수를 생성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호도 정보 변수로는 해당 좌석이 얼마나 빨리 팔렸는지를 의미하는 셀 델타 변수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를 의미하는 popularity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클러스터링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2단계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파생 변수들을 바탕으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재분류한 좌석 등급의 영역이 겹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한 좌석 보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맞죠? 스크립트가. 네네네.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밑에. 네. 맞나요? 네, 괜찮아요. 1단계 클러스터링을 진행해보니 좌석 등급의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1단계 클러스터링을 진행해보니 좌석 등급의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각 장르에는 여러 공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좌석이라도 공연에 따라 좌석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군집으로 좌석을 재배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좌석에 대해 190번의 공연이 해당 좌석을 R석으로 분류하고 10번의 공연이 해당 좌석을 S석으로 분류했다면 최종적으로 빈도수에 따라 R석으로 좌석을 재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빈도수에 따라 R석으로 좌석을 재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열 정보와 행정보를 동시에 고려하여 겹치는 좌석에 대해 해당 좌석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군집으로 재할당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페이지는 독주에 대한 좌석 등급을 재배치한 결과입니다. 기존 5종류의 좌석이 R석부터 Y석까지 7개의 등급으로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층의 B, C, D 블록의 1열부터 15열까지는 모두 R석이었으나 이 부분을 R석과 S석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선택과 가격 옵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이시는 1층 좌석의 왼쪽과 오른쪽 구역에서 모두 기존 3종류에서 4종류로 등급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S석의 추가로
피아노 연주 시 손동작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고 적은 수의 연주자를 더 가까이에서 관람하고자 하는 관객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독주의 특성과 장르의 높은 수준의 부합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주자 수가 가장 많은 교향곡의 경우 기존에는 1층 BCD 블록의 3열부터 18열까지 R석으로 통일되었던 좌석이 무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더 웅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중간 자리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 선호도가 낮은 Y석은 합리적 가격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들을 위해 새로 제안드립니다. 저희는 이처럼 장르마다 좌석 등급별 평균 가격을 티켓 가격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가격에 다양한 요소가 잘 반영되었는지는 모델링 과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가격 모델링입니다. 저희는 앞선 군집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좌석 등급의 가격안을 검증하고자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본 모델링 과정은 가격을 검증하는 모델링입니다.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가격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공공성, 수익성, 고객 만족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모델링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도출한 티켓 가격, 즉 좌석 등급별 평균 원가를 모델링의 타겟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클러스터링 과정에서 도출한 티켓 가격, 즉 좌석 등급별 평균 원가를 모델링의 타겟 값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데이터에 존재했던 가격 컬럼은 할인 혜택이 적용된 최종 가격이므로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역으로 계산하여 원가를 새로 계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좌석 등급별 평균 원가를 타겟으로 설정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해당 타겟을 잘 맞추는지 검증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티켓 가격이 중요 가치인 공공성, 수익성, 고객 만족도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첫째로 공공성 측면입니다. 디스카운트 타입에서 취약계층 키워드가 포함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공연 취약계층 비율 컬럼을 생성하였습니다. 공연 취약계층은 일반 관람객보다 저렴하게 티켓 구입이 가능하고 공공성 또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파생 변수로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성 측면입니다. 장르별 평균가와 장르별 공연의 비율은 수익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변수로 추가했습니다. 특정 장르의 공연 비율이 높을 경우 해당 장르의 공연들은 고객에게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도 측면입니다. 같은 공연을 재관람했다는 것은 해당 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디스카운트 타입에서 재관람 키워드로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매 시점에서 멤버십 타입이 유료 회원인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변수를 추가로 생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말 여부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총 16가지의 변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모델링에 사용하였습니다. 모델링 과정에서는 라벨 인코딩과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모델은 트리 계열 모델 3종류, 부스팅 계열 모델 3종류이며 평가 지표는 RMSE, MAP, MAE, R스퀘어 4가지를 사용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모델과 여러 개의 평가 지표를 확인하여 군집별 평균 원가를 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트리 계열 모델로는 이와 같은 3가지 모델을 사용했고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스팅 계열 모델 역시 3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팀은 최종 모델로 라이트 GBM 리그레서를 선택하였습니다. 모델의 설명력을 반영하는 R스퀘어 지표를 기준으로 해당 모델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였습니다만 이번 모델링은 검증을 위한 모델링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시한 새로운 좌석 등급, 그리고 각각의 좌석 등급에 대한 가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좌석 등급을 다양화하고 가격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 데이터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다른 요인들도 최종 가격에 고려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제 데이터에서는 공연명, 공연자 수, 공연자의 인지도 등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외부 데이터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도 최종 가격에 고려한다면 더욱 객관적인 가격 모델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식에서 P는 저희가 제시한 티켓 가격이고 V는 공연자 인지도와 같은 다른 변동성을 요인을 뜻합니다. 저희는 외부 API 분석 결과 외국인 공연자의 수와 좌석 등급의 개수가 공연의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하여 이를 가격 변동성의 예시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가격 모형의 투명성, 선택의 다양성, 수익성 및 공공성이라는 4가지 핵심 원칙을 토대로 효과적인 가격 산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술이 숨쉬는 문화공간 예술의 전당의 공연 활성화를 희망하여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